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수업은 교과서 246쪽입니다. 다 같이 24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246쪽부터 249쪽까지 내용으로 1차 시 제목 6.25 전쟁과 그 영향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작은 제목을 봐주세요.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이제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정권이 각각 수립이 되었죠. 그러면서 갈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긴장 또한 높아지는데요.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남과 북의 잦은 무력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지리산 일대에서는 좌익 세력이 무장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남한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북한은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남침을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전차, 비행기와 같은 신무기와 함께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전에 이제 국공내전 우리 배웠었죠? 그 내전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 경험이 많았던 조선 의용군 등을 북한군에 편입하면서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초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이제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모택동으로부터도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 이제 참여했을 때 이제 중국이 이제 참전해서 지원해 줄 것을 약속받는 등 전쟁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한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남한도 이제 조선 경비대를 모체로 해서 국군을 만들어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무렵 이제 미국이 이제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언입니다. 이 미국이 이러한 에치슨 선언을 이제 발표하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그럼 지원하지 않겠구나라고 오판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실제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조약이 1950년에 이제 체결됩니다. 사실은 이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이따가 248쪽에서 배울 텐데요.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1955년에 체결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조약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약에서는 말 그대로 원조에 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46쪽에 있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료를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에치슨 라인입니다. 1950년 1월에 발표된 이제 선언인데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이제 선언한 이 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어선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래스카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일본, 이제 오키나와 지나서 필리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라인 이쪽에 보면 대한민국과 타이완은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북한이 이를 두고 이제 한국을 침공해도 미국의 지원이 없을 거라고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파괴된 한강 철교라는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북한군의 이제 남진을 막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제 피란을 떠나지 못한 상황에서 한강에 다리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못 떠나게 되고 이제 다치게 되는 이제 사건입니다. 이제 교과서 246쪽의 두 번째 제목,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다라는 제목 부분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이제 드디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북한의 이제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전차를 앞세워서 단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점령하게 되죠. 이제 6.25 전쟁은 이제 3자라는 숫자와 이제 많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쭉쭉 내려와서 이제 낙동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점령되었기 때문에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이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제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을 이제 참전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개국에서 참여했고요. 이때 국군 작전권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평상시 작전권은 반환받지만 아직까지도 전시 작전권은 이제 현재까지 유엔군 사령관과 이제 또는 이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가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군과 이제 유엔군이 낙동강에서 이제 최후 방어선을 이제 구축하고 이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치러진 감행된 이제 인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합니다. 우리 아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다고 우리 점령당했다고 아까 배웠었죠? 그런데 그 서울을 이제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이제 38도선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그날이 10월 1일인데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국군의 날로 현재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도선을 이제 넘어서 쭉쭉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게 10월 달인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군대를 파병해서 북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6.25 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결하는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앞세워서 이제 순식간에 남하한 중국군으로 인해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이제 서울을 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1951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일사후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빼앗겼다가 다시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았다가 다시 이제 1951년 일사후퇴로 해서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이제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군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70여일 만에 다시 서울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은 총 4번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사진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각종 이제 문제집이나 책을 보시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두 손에 이제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워낙 서울이 4번이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주인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양손에 태극기와 인공위를 든 모습으로 그때의 이제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후 이제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교과서 247쪽에 있는 세 번째 소제목 치열한 공방전 끝에 휴전이 성립되다를 보겠습니다. 이제 작은 전투가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소련이 이제 제의를 하는데요. 소련이 이제 제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정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책에서는 휴전회담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휴전선 설정과 이제 포로 교환 문제를 두고 이제 합의에 이제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요. 바로 포로 이제 교환 방식을 두고 유엔 쪽에서는 이제 포로 자유 의사에 의한 송환을 주장하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해당 국가 자동 송환을 주장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38도선 이제 부근에서는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어서 인명피해가 아주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치열한 공방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원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한편 이제 정전회담이 이제 무르익어 갈 때 이제 우리 이승만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제 방공포로를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석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방공포로를 이제 석방하면서 한때 정전회담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게 이제 요구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주둔해 줄 것과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승인하게 된, 오케이, 허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딜을 해서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제 다시 회담이 시작되어 이제 드디어 2년여 만에 바로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전쟁이 이제 잠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50년 이제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끝나게 되는 거죠. 거의 3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협정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휴전선을 먼저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DMZ라고 많이 부르죠. 바로 이제 중립지역인 이제 비무장 지대를 설치합니다. 또한 이제 군사정전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단 이제 설치가 되는 등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정전협정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이제 교환 문제는 이제 포로의 이제 자유의사를 이제 존중하기로 이제 합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 이승만은 이제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협정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제 교과서 247쪽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이제 보면서 6.25 전쟁 진행 과정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전쟁으로 이제 우리 보시면 1901번 1950년 7월 20일 대전이 함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월 2일에 유엔군 최후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
이제 구축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9월 여기 있다. 3번.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 9월 15일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9월 28일 3개월 만에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해서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압록강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죠? 10월 19일 날 이제 중국군이 대규모 병력으로 이제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흥남 철수 작전이 이뤄지게 됩니다. 1950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작전으로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피난민들을 이제 9만여 명이나 이제 구출하는 이제 작전으로 이제 배에 있는 무기를 다 버리면서까지 이제 최대한 많은 이제 피난민들을 이제 태워서 이제 구출한 작전으로 이제 12월 이제 15일부터 이제 12월 24일까지 이제 진행된 이제 작전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군에게 밀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일사후퇴라고 부르는 이제 1951년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내주게 되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70여일 만에 다시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중국군 최대 남진선도 있지만요. 이제 나머지 이제 마지막 드디어 그리고 이제 소련의 제1로 시작된 이제 정전회담이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 247쪽에 있는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울로 들어오는 북한군 전차라는 사진 자료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고 들었죠? 그 내용과 관련된 사진 자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자료는 인천에 상륙 중인 국군과 유엔군이라는 사진 자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영화 장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북한군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 하나만 실시한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양동 작전으로 이제 장사 상륙 작전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눈을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이 장사 상륙 작전에 이제 투입되었던 이제 학도병들이 이제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데 이제 기여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리가 이제 서울을 다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계속해서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밀리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 자료는 이제 1951년 이제 소련의 제1로 시작된 정전협정이 이제 난항을 겪다가 2년여 만에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이제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여에 걸친 6.25 전쟁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248쪽에 있는 이제 소제목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에 걸친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적 피해와 이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제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제 전쟁 고아와 이제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고요. 이제 남한의 생산 시설 뭐 거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북한은 그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적 피해도 어마어마한 가운데 이제 전쟁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면서 전통 문화가 해체되었고요. 한편 미군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남한과 이제 북한의 적대감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이것을 남북의 지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이 이제 자신들의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을 하면서 분단 이제 체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체결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있는데요. 이 조약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이라고 부르는 이제 미군이 이제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결과 이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북한에서는 상황을 보시면 이제 군대를 지원했던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소련보다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 특수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의 이제 방공 이제 거점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냉전 시대 이제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이산 가족의 이제 아픔과 함께 이제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이제 민간인 학살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아직까지도 이제 귀환하지 못한 이제 미귀환 이제 국군 포로 문제 등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제 교과서 248쪽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6.25 전쟁의 인명피해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파란색이 군인이고 이제 초록색이 민간인인데 여기 알 수 있듯이 이제 민간인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우리 서울이 4번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쟁 중에 점령, 수복이 반복이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과 보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50년 7월 이제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노글리의 이제 철로 된 다리 밑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인근 이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이제 미군에 의해 학살된 노글리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953년이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조를 보시면 상호 합의에 의해 이제 미국이 육해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는 이제 내용이 담긴 조약입니다. 앞에서 246쪽에 이제 뭐 우리의 요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란 조약이 1950년 체결되었었는데요. 그 조약과 이제 전쟁 이후에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 이제 역사 속 이야기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다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게 형제의 상이라는 이런 상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분단을 의미하는 갈라진 조형물 위에 국군과 이제 북한군이 꼭 끌어안고 있는 형제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요. 전쟁 중에 월남에서 국군이 된 형이 이제 1950년 9월 중령 전투에서 도망치던 중 이제 북한군을 생포하였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과 동생이 국군과 북한군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황해도 이제 평상군 신안면이 고향인 박용철 형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분단의 아픔과 형제애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에서 약간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쟁기념관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이제 곳인데요. 서울 여행을 가셨을 때 전쟁기념관에 꼭 들리셔서 이제 두 층이 있는데 한 층은 전반적인 우리 전쟁에 관련된 역사고요. 한 층은 이제 6.25 전쟁에 관련된 이제 전시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설사가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해설사를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고 그 해설사와 함께 이제 전시관을 둘러보시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이해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 249쪽에 있는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좌익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이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가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증언을 보시면요. 이 국민보도연맹 이제 집단 학살에 관련된 이제 증언을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무슨 죄나 지은 것 같이 입 밖에도 못 내었다 아닙니까? 누가 취직을 하라고 해도 신원조회 다 해보고 이래서 직장도 못 나갔다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목격 증언을 보시면 죽어도 억울하게 죽은 거야.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경찰이 미전 고객골로 끌고 가서 죽였다. 땅에 묻지도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움직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개머리판으로 바로 때려버리는 거기라. 제일 위에 한 차가 올라가고 총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지. 처형하고 빈 차로 내려오면 그 다음 차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가는 모습에 관한 사진도 나와 있죠.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된 이제 집단학살 사건으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바로 우리 대전에 있는 이제 산내 지역인데요. 산내에 있는 골령골 이제 집단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발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신문에서 이제 산내 골령골 집단 학살 사건에 관한 자료가 이제 나올 텐데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제 첫 번째는 국군에 의한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이제 그 다음 미군에 의한 노블리 학살 사건과 같이 무장한 병력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북한군에 의한 학살이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북한은 이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인민재판을 열어서 경찰, 군인, 지주, 의익 인사 등을 이제 반동분자로 몰아서 처형하였고 그 외에도 한경남도 함흥, 전라남도 영광, 충청남도 서천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전세 속에서 사람들은 빨갱이 반동분자라는 딱지가 언제 붙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전쟁 초기 이제 이승만 정권은 이제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이제 좌익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대거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군대 경찰을 동원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수만 명에 이르는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 학살하기도 하였다. 이념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인도적인 만행이 저질러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반공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진실은 감추어졌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하소연조차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 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249쪽 내용을 간단하게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는 국군에 의한 경남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미군에 의한 충북 영동 노굴리 학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북한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 사건이 있는데 우선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소위 인민재판을 통해서 민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반복된 점령과 수복으로 인해서 처벌과 보복이 자행되면서 소위 빨갱이 반동분자라고 불리면서 처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도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9월 중순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좌익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까지 북한국 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도 없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수만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수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